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테마주 잔치 애매하면 수익이 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테마주 잔치 애매하면 수익이 안 난다 라는 의미를 제가 썸메일에 올렸는데요. 세 가지 뜻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단타를 하기보다는 철저히 스윙으로 대응을 해서 이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적인 흐름을 대응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뜻으로 이 먼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시장보다 종목에 집중하라는 뜻은 결국 올해 뭐 테이퍼링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단행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상태죠. 미국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 결국 미국 시장 자체도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 자체도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작년, 재작년만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입장인 것 같고, 그 입장을 고스란히 뭐 생각을 해보면 시장보다는 역시 종목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한번 볼까요? 네오이즈 홀딩스 14%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4.8%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도 7.3% 상승, 뭐 일진다이어 7%, 후성도 10%, 파인디지털 19%, SK 스퀘어도 4%, 뭐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억눌렸었던 종목들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을 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일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이 컸었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역시나 조정이 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시장에 올라가다 보니까 세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올라가는데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은 결국 테마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타보다는 철저한 스윙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1% 수익 냈다가 또 내일 1% 수익 냈다가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렇게 수익이 나냐 이거죠. 절대로 이게 커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이 되게 작아 보이고 남의 산 종목들이 되게 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이제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 아니면 신저가를 갱신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거고, 애매하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시장이 떨어지는데 잘 버텼던 종목들은 되레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오늘 또 시장이 올라갔을 때 뭐 좀 주춤을 했지만 되레 또 시장이 내일 또 주춤했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타를 너무 치중을 하는 것보다는 조정시 매수가 맞다. 그래서 조정시에 매수를 하는 게
대응을 하는 게 결론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이나 아니면 낙폭이 이런 종목들이 우선시 되게 움직이겠죠. 왜 그러냐면 주도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런 종목들부터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폭 큰 종목들도 이런 부분 이제 SK스퀘어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52주 신저가 같은 그런 종목들도 역시나 하락을 같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애매하게 좀 단타한다. 뭐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로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많이 받아서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을 같이 연결해서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 최근에 이슈 있죠. 이슈 뭐 삼성이 로봇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OLED 쪽 관련된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애플이 자율 로봇 관련된 자율 주행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과 더불어서 별 상관없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역시나 테마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 시장과 별 상관없이 조정 시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신저가 이런 이제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죠. 바닥권에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반등하니까 반등을 하면 뭐 대형주부터 먼저 올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단타한다라고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아예 그냥 수익이 안 날 것 같고, 차라리 확실하게 포지션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중장기 포지션으로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박스권 하단에서 샀다가 박스권 상단에서는 판다. 뭐 그런 전략으로만 계속 이 대응을 하셔도 뭐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장 관련된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970이잖아요. 970. 지난번에도 960 정도 선에서 반등을 했고 12월에서는 949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했고 작년 10월에는 92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반등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박스권이라고 해도 뭐 900 뭐 못해도 50, 20은 바닥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는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 매수를 신저점에서 이제 돌아나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레 지금 시점에서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가격 매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코아시아라든지 뭐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지만 7,000원에서 10,000원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한 40% 올라갔죠. 근데 길게 보면 이게 뭐 올라간 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월봉상 보더라도 올라간 건 많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파운드리 쪽 관련된 투자에 디자인 하우스 쪽 관련돼서 투자를 하려면 이런 쪽, 아니면 뭐 반도체 소재를 하려면 반도체 소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차라리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도 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보고 있는데
뭐 월봉으로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뭐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 뭐 길게 조정 나섰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끝나고 꿈틀꿈틀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 뭐 LB세미콘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제외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LB루셈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제 바닥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나 OLED 쪽 관련된 업체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이제 상장된 지 한 1년 가까이, 1년은 아니군요. 한 7개월 정도 된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는 잘 잡은 흐름인 것 같고,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가격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슬슬 좀 담아나가는 것도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나 모트렉스를 여기다 써 드렸는데, 뭐 대표 테마주들의 대표 종목이라고 써놓은 부분이고요. 위메이드는 최근에 위믹스, 이제 비트코인 쪽 관련된 이제 동사가 상장을 해놓은 위믹스와 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위믹스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1분기까지 한 4조 6천억을 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메이드가 빠지면 전반적으로 다른 NFT나 P2E 관련된 종목들도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쪽이죠. 자율주행 쪽이니까 최근에 자율주행이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뭐 월봉으로 보더라도 바닥을 어느 정도 다 확인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뭐 나름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라 올려놓은 거고요. 모트렉스는 이제 추이 자체가 앞에 이제 고점을 7,200원 정도 잡아가면 뭐 한 8,000원 이상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잘 보시고,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쪽 보시면 차라리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올해 애플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파트너를 확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하기 전까지가 다 기대감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고, 아직 이제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은 더 그런 걸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도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돼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